중국이 104% 부과받으면 중국 망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상은 안 그렇다. 우리 인류는 공멸로 가진 않죠, 그죠? 저는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디랑 타협했어요, 어디랑 이제 낮추기로 했어요, 몇 프로로 내리기로 했어요, 중국하고도 이제 협상을 해요, 이런 뉴스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시장은 껑충껑충 위로 달릴 거예요. 위로 달리는데 무슨 거 위주로 달리느냐? 관세 피해가 없고 또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지금은 펀더멘탈이 전혀 반영 안 돼요. 유수 한 줄에 왔다 갔다 그러는데 펀더멘탈이 반영돼서 성장 가능성이 있고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있는 그런 기업 위주로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이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어쩌면 진짜 좋은 찬스인 거죠, 그죠? 네, 급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9일입니다. 제가 날짜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제 4월 9일 수요일인데요. 어젯밤 0시 미국 기준으로 관세가 중국에 대해서 104% 관세가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바야흐로 관세 전쟁이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뭐 그 전에도 뭐 일부 시작됐지만 다른 나라들하고는 달리 중국은 이제 강경 대응을 지금 표명하고 있는 중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중국이 자세를 좀 고쳐야 된다. 그래서 전화를 해라. 그러면 협상을 시도하면 엄청 간대하게 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중국은 외교부인가요? 거기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미국이 태도를 바꿔야 된다. 이제 관세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그분들 우선 생각에 이런 생각 드실 거 아니에요, 그죠? 중국 큰일 났네? 104%나 관세를 매기면 큰일 나지 않냐. 그런데 올 주식시장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중국 시장은 오히려 올랐고 나머지 시장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왜 그럴까요? 중국이 미리 준비했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 1기를 경험했고 이번 2기에 대응해서 어떤 정책 수단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중국이 열심히 노력한 게 있죠. 기술 수준이 거의 미국을 거의 다 따라온 거죠. 그분들 중국에서 한 해에 졸업하는 이공계 대학생 380만 명 정도 된답니다.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 그리고 또 수학 영재들, 그 다음에 IT 관련된 이런 그 이공계 학생들이 1년에 350만 명씩 태어나고, 그 태어나는 사람들이 지금 각계의 인력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도 대부분 테크 회사들, 미국의 큰 반도체 회사들, 얼마 전에 인텔 CEO도 이제 중국인이 됐죠. 그리고 또 엔비디아도 중국인이고, AMD도 중국인이고 그랬습니다.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됐는데, 이 관세 부과된 게 궁극적으로 국가별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제 생각에는 미국의 S&P 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이 40% 정도 되거든요. 더구나 이 기업들은 그동안 주주가치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보다가 이제 아시아권 이런 데 공장을 짓는 게 원가가 훨씬 싸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웃소싱을 많이 했고, IT 회사들은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은 글로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수출을 또 많이 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무역 수지로 1년에 1조 달러씩 손해본다고 한 거는 무역 수지 적자라는 거는 그건 일견 맞는 건데, 상품 수지만 얘기한 거니까 서비스 수지하고 또 미국으로 유입되어 오는 투자 자금의 양,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정치적으로 지지 세력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미국이 착취당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또 팩트가 좀 달라요. 그죠? 결국 이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갈 거냐. 관세를 저렇게 올리게 됐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 기업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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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요. 그리고 또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죠. 현재 민주주의 국가고, 그러면 미국 S&P 그 상장 기업들의 손익 구조에 악영향을 끼치겠죠. 우리나라에도 애플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죠. 우리 반도체도 애플에 납품하고, 그 다음에 LCD 모듈, 그리고 또 카메라, 그 핸드폰에 들어간 카메라, 그건 또 LG 이노텍이 납품을 하죠. 그 단가가 비싸지면 손해 누가 볼까요? 애플이 손해보겠죠. 애플이 손해볼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구조를 보면 미국이 대외 관세를 많이 부과하면 할수록
미국에 있는 빅테크 회사들이 손해볼 가능성이 매우 커요. 애플도 대표적인 그 중에 피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 주가가 한때 260불 갔던 게 지금 170불 떨어졌어요. 거의 한 35% 떨어졌나요? 나누기를 얼추 해보면 거의 30% 이상 떨어졌죠. 삼성전자로 만약 친다면 7만 원 하던 주가가 4만 9천 원 하는 거죠. 그것도 이 관세 우려가 있고 나서 지금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애플의 주력 생산 완제품을 조립해서 하는 것은 폭스콘이 하죠. 중국에 공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95%가 들어가 있고 인도에 5% 정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것만 봐서는 안 되는 게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는 누가 만드나요? 그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만들고 우리나라에 25% 관세 물리고 대만에는 32% 물리죠, 그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뭐 이렇게 그 AP 프로세서 이런 것들은 다 대만에서 TSMC가 만든 그것도 32% 물는 거니까 애플 주가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고 기업적으로 봐도 그렇고 미국 주식 시장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중국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은 왜 저렇게 오늘 건재했느냐. 중국의 MSCI 차이나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해외 매출 비중이 13%. 그 중에 미국 비중은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중소기업들이 뭐 저기 미국에 뭐 봉제 왕구도 팔고 뭐 인형도 팔고 뭐 그런 것도 중소기업들이 다 파는 거고 미국의 대외 작년 기준으로 중국이 그 상품 수지로 흑자를 가져간 게 2,900억 달러 뭐 그 언저리 된대요. 그 중에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장된 기업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중국의 관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주식 시장의 품질이 높아졌다 이런 표현을 해요. 중국식 표현이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많이 건강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이 확실시되던 작년 11월 달에 중앙은행의 지준율을 떨어뜨리면서 거기서 생긴 자금으로 증시를 부양하겠다고. 그래서 중국 돈 1.2조 위안이니까 지금 환율로 하면 우리 돈으로 한 240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주식 사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나온 뉴스를 또 보시면 요것도 떨어지고 나면 또 하겠다고 그래요. 중국이 지난 그 오랜 시간 동안 부동산 시장 부양하는데 돈을 무지하게 썼잖아요. 그죠? 이제 부동산 시장에 부양하는 그 돈이면 주식 시장을 날려보낼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또 공산당 정부다 보니까 뭐 그 정부 조직 내에서 여당, 야당 나눠가지고 나는 반댈세 이런 얘기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일치단결해서 주식시장 방어에 나선 거예요. 밸류도 싸고 그러니까.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제 글로벌에서 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그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까 중국 기업들이 아웃퍼폼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거는 우리가 돈 버는 문제니까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또 뭐 기술 자립을 많이 했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요즘 중국 기업 중에 잘 오르고 있는 회사가 이제 SMIC 중심국제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주가도 오르고 막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의 주된 목표는 국가별로 관세 피해가 어디에 집중될 거냐.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에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제 CEO로 치면 고용사장이죠. 오너가 아니에요. 임기가 딱 정해져 있어. 4년이라고 정해져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여론을 살펴야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이제 주가가 막 떨어지잖아요. 지금 미국의 주가가 떨어져요. 그럼 미국 국민들은 옛날에 유명한 말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선거에서 이 사람 이 바보야 중요한 건 경제야 이랬던 것처럼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못 견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여론들이 종전에는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게 40%였다가 54%까지 올라가 있어요. 4월 5일자 여론조사 기준으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미국이 사실은 제일 큰 피해를 보게 될 거고 미국 시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게 돼 있는 게 이 관세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직접적으로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렇죠. 중국 큰일 났고 우리나라 큰일 났고 유럽도 큰일 났고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우리 코스피가 오늘 이제 2,300을 하회하기 시작했는데 코스피가 떨어지고 중국 시장이 떨어지는 것보다 미국 시장이 더 떨어지고 있고 더 떨어질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면. 그래서 그러면 국가별로 자산 배분은 이럴 경우에 한국도 좀 해야 되고 중국도 좀 넣어서 해야 되고 미국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한국과 미국 기업은 관세 피해가 없는 걸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관세 피해 없는 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는 우리 금융들 다 알고 있는 회사들이 있죠. 방산 관세 피해 없어요. 방산에 왜 관세 피해가 없느냐? 관세는 근본적으로 나라가 매기는 거죠. 그죠? 방산의 수요자는 나라예요. 그죠? 나라가 나라에게 세금 물리는 경우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방산은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산 주식들은 나쁘지 않는 구간에 더군다나 트럼프가 각국의 이제 방위비를 GDP의 5%까지 올리라고 이번에 나토 외무장관에 의해서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이 가서 얘기를 했어요. 합의는 못했지만 3% 이상은 다 하기로 했고 미국이 지금 방위비가 GDP에서 3.48%인가 그 정도예요. 그런데 유럽은 아직 3% 안 되는 데가 질비 않더라. 방산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그 동맹들하고 그 거래적 외교 관계, 관세를 떠나서 이걸 가는 동안에는 방산기업들은 구조적으로 망가질 이유가 없는 구조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엔터 기업들, 음악 기업들도 관련이 없죠, 그죠? 아니 뭐 저기 스트리밍 서비스하고 앨범 뭐 이렇게 다 전자상거래로 이제 전자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이 망을 통해서 거기에 관세 붙지 않는 거니까 그것도 관세 피해가 없는 거고 또 품목이 아주 작은 거 있잖아요. 자동차 같으면 예를 들어 뭐 차에 관세를 물려가지고 테슬라 전체 차에 그 안에 부품 중에 40% 정도가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이런 그 아시아 쪽에서 수입되는 그러면 40%에 대해서 관세가 물러나면 착값 기준으로 30% 올라요, 20% 올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3천만 원 하던 차가 3,600만 원 되고 3,900만 원 되고 이러면 영향을 받겠지만 전 라면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라면 기업들도 관세에 대해서 워낙 저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가 정도가 적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우리 기업들 중에 미국의 비중이 많지 않은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 이 관세는 미국하고 문제죠, 그죠? 그래서 미국의 그 수출 비중이 적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이번 관세하고 좀 자유롭다. 그러더라도 전체적으로 특히 미국 소비자들이죠. 또 같이 피해를 보게 되는 동남아시아 전체 GDP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이더라도 조금은 영향이 있겠죠, 그죠? 소득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저기 음악 듣고 이런 것도 좀 덜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 관세랑 또 영향 없는 품목이 있어요. 화장품. 거의 영향이 없어요. 그 여성분들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지출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화장품이 필수 소비재로는 분류 안 돼 있는데 사실상은 거의 필수 소비재 같은 거예요. 그 저가 화장품 같고 이런 것들은 다른 걸 다 안 하더라도 화장은 해요. 화장은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적입니다. 그리고 또 정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내수 관련된 주식들이 있죠. 이제 뭐 내수인데 경기 영향을 안 받는 보험주 이런 것들은 관세랑 별로 관련이 없어요. 금융주는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 줄어들고 수출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기업들이 연체를 하고 종업원을 해고하고 이래서 경기가 퇴행하면 은행들이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넷 인터레스트 마진이 줄어드는 것도 영향을 주겠지만 그것보다가 부실이 늘어요. 부실 자산이 늘면 은행 손익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삼성화재보다 은행주가 더 내리고 있죠, 그죠? 그 이유는 이 관세가 돌고 돌아서 은행주에도 펀더멘탈로 영향을 주는 경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회사들은 다 관세 영향을 받겠죠, 그죠? 무슨 뭐 애플에 납품하는 회사들, 뭐 거의 다죠. 뭐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은 지금
중간재를 수출하잖아요. 그죠? 완제품은 뭐 LG전자의 세탁기, 냉장고, 뭐 TV,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핸드폰 이거, 그 다음에 현대차의 자동차 이거뿐이고 대부분은 중간재를 수출하는데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그죠? 그러면 중간재 수출하는 모든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거고 여기는 추가적으로 더 조심해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 중국이 중간재 수출도 해요. 이제 기술 수준이 올라와서 이미 디스플레이 쪽은 중국이 패권을 가져갔죠. 그죠? 한때 우리나라의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잘하던 거 요새 중국이 더 잘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2중, 3중으로 피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전자제품 중간재 수출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된다. 요새 어제 LG전자 실적 잘 나오고 그랬는데 주가는 막 떨어져요. 그건 삼성전자도 지금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어요. 뭐 때문에 잘 나왔느냐? 핸드폰 때문에 잘 나왔어요. 반도체는 아주 안 좋아요. 전년에 1.6조 뭐 이런 나오다 이번에 뭐 6천억대 나왔을 거라고 분별 실적 발표는 안 했지만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가 안 좋아요. 심지어 D램 쪽에 점유율을 하이닉스에 1등 자리를 내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 핸드폰이 이번에 왜 팔렸을까? 그 신제품 효과가 있는 거죠. 1분기니까. 갤럭시 S25 뭐. 그럼 다음 분기부터는 또 힘들어져요. 왜 힘들어지냐? 삼성전자 핸드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베트남에서 생산을 해요. 아마 제 알기에 한 30% 가까이 그런 것 같아요. 베트남이 이번에 미국에 42% 관세부가 받잖아요. 그럼 그것도 영향을 또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펀더멘탈이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가격은 싸요. 밸류에이션도 싸고. 그런데 앞날의 전망을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쪽이 완전 지금 헤매고 있는 거고 그나마 1분기 컨센보다 이익이 잘 나온 거는 핸드폰인데 앞날은 결코 밝다고 할 수 없어요. 베트남의 생산기지들 그런 것들에 영향을 줄 것 같고 또 반도체 전체적으로도 레거시 반도체들은 중국이 됐든 뭐 다른 어떤 나라가 됐든 베트남이 됐든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자제품의 양이 줄어들면 반도체도 줄어들겠죠. 또 미국의 관세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불황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글로벌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질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전자제품 소비가 좀 줄지 않을까요?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가격은 굉장히 시클리컬해요. 수요가 예를 들어 10% 준다. 그러면 반도체 가격은 30%, 40%도 떨어져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대신에 또 수요가 10% 정도 더 는다 그러면 반도체 가격은 또 올라가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시클리컬해요. 지금 현재는 2분기부터는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좀 오를 거라고 대만의 트렌드 포스가 얘기를 해요. 낸드 가격은 이미 10% 올렸고 그런데 그게 미국의 관세가 미리 예고돼 있었기 때문에 선수요가 있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는 전망에 반도체 주식을 막 사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기업으로 가서 반도체 피해 없는 기업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빅테크 기준으로 했을 때 애플은 치명타예요. 치명타고 애플을 버릴 수는 없는 게 트럼프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만약에 중국하고 딜런 해가지고 관세를 대폭 낮춰주고 팀 쿡 CEO가 또 백악관 가서 우리 거면 좀 관세 빼주세요 이렇게 로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애플 폰에 대해서 관세를 안 매기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를 하는 순간에 애플 주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즉시 200불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비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리스크는 사람이 하는 정책 리스크고 그것도 편덕이 저렇게 죽을 듯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지켜보셔야 된다. 근데 애플은 일단 현재 나와 있는 거대로 부과가 된다면 애플은 치명적인 거죠. 원가가 엄청 늘어나게 되고 애플이 미국에서도 만들 수 있다고까지 어제 백악관에서 누가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만들면 가격이 올라가요. 미국의 인건비는 아시아 건보다 60% 이상 비싸요. 그러면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건비를 아시아 쪽에 있는 저임금을 기반으로 해서 애플폰이 저렇게 싸게 만들어지고 고마진을 누리면서 어떻게 보면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서 온쇼링을 하게 되는 순간에
이제 큰일 나는 거지 뭐. 큰일 나게 돼요. 그래서 미국이 제조업 기반을 이렇게 세우겠다고 그러려면 트럼프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돼요. 저임금 근로자가 기반이 돼야 미국에서 현지 생산하는, 미국 자체에서 생산하는 제조업이 경쟁력이 있지. 아무리 관세를 풀이로 뭐 우리도 관세 내리고 자유무역을 만들어 놓는다 해도 우리나라의 우리 소비자분들이 미국 차 안 사는 이유가 무슨 그 관세 장벽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아무리 생산을 해도 지금 있는 대로 이민자를 규제해서 저임금 근로자가 없는 상태에서 1년에 진짜 연봉을 막 진짜 1억씩 주면서 제조업 기반을 만든다고 해서 미국 제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없죠, 그죠?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미국이 제조업 기반을 정말로 가지려면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돼요. 저임금 근로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시아권보다 임금 수준이 지금 택도 아니게 좀 높단 말이에요. 그죠? 높은 거에 대해서. 유럽에 가서 택시 타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택시비 엄청 비싸요.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팁 꼬박꼬박 10% 따로 줘야 되고, 이제 그런 것도 함께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뭔 얘기 하다 엮길로 좀 샜어요, 또. 하여튼 애플이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마존, 메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에 중국 기업하고 경쟁하는 게 뭐 그렇게 많지 않죠. 많지 않은데, 얘는 이제 최근 들어서 관세 영향을 받는다고 시장에서 주장해가 한 번 내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저는 관세 때문에 더 내리는 건 이제 안 내릴 것 같은데, 왜 내렸냐면 그 테무, 시인, 뭐 알리 이거 미국에다가 전자상거래하는 기업들,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이 $800 미만으로 알리, 테무, 시인 여기다가 구매를 하면 미국으로 올 때 $800 미만 쇼퍼에 대해서는 관세를 안 물렸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조치를 폐지해버렸어요. 폐지해버리니까 그러면 알리, 테무, 시인이 메타나 아마존 TV 광고를 안 하게 되고, 아마존 플랫폼이 또 검색 시장에 미국에서 구글 다음으로 2등이에요. 검색, 그 쇼핑몰 검색, 이게 또 그것도 검색이니까. 그러면 이제 광고료가 준다고 그래서 관세 피해가 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설사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광고를 전혀 안 할 리도 만무하고, 또 설사 조금 줄인다 그러더라도 다른 광고주가 새로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 반영했으면 여기서부터 뭐 메타나 아마존이 그 피해를 더 볼 거는 없지 않겠느냐. 물론 아마존은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거기 자기가 소싱하는 것 중에 아마존은 알리바바랑 다르게 자기의 회계로 자기가 물건을 사서 자기가 파는 거거든요. 거래를 중개해 주는 비즈니스도 있는데, 당근마켓 같은 비즈니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 이마트처럼 자기 위험으로 물건을 구매해서 좋은 수박을 사서 맛있는 걸 사서 손님들에게 팔아서 마진을 남긴 것도 있으니까, 중국에서 조달하던 상품에 대해서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것만큼은 덜 팔리겠죠, 그죠? 그런데 그거는 미국 시장에서 아마존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온라인 유통업체 다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아마존이 그것 때문에 피해 본다고 볼 수 없어요. 다른 경쟁회사도 똑같은 환경이니까. 그래서 아마존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주가가 제법 내려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하방이 생길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다음 이제 우리 그분들 좋아하는 테슬라는 좀 안 좋아요, 그죠? 전체 제조하는 것 중에 중국에서 상하이 팩토리에서 만드는 게 전체 차 생산량의 거의 뭐 20%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다가 그것도 이제 관세 영향을 받을 때고, 그거는 거의 중국에서 팔려야 되는데, 이거는 또 이런 문제가 있죠. 중국하고 사이가 저렇게 미국하고 안 좋아지면 중국 소비자들이 상해 테슬라 공장에서 만든 차를 다 소화할까요? 당연히 못하게 되고, 못하면 그게 또 다른 나라로 가야 되겠죠, 그죠? 다른 나라로 가면 또 관세를,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관세를 물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미국에 있는 공장에, 테슬라 공장에 부품들 있잖아요. 배터리, 미국에서 생산 안 해요. 그거 다 수입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로부터 수입을 하든가, LG 에너지 솔루션 걸 하든가, 뭐 LNF 양극재를 이용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를 만들면 그걸 가져가든가,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직접 양극재를 수입해 가기도 하고, 그거 관세 물잖아요. 관세 물어요. 그 다음에 차에 들어가는 그 기본적인 부품들, 그거는 자동차 부품들은
미국에서 생산하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생산하면 단가가 비싸지니까 캐나다나 멕시코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 수입한단 말이에요. 그 비중이 전체 40% 정도가 된대요. 최근 레포트에 보면. 그럼 당연히 차값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쉽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테슬라는 피해를 보는 게 맞다. 거기에 더해서 테슬라는 이제 글로벌 소비자들이 테슬라의 차보다는 BYD 사고 이럴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애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또 관세 피해가 정말 적은 회사 하나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피해가 없죠. 그죠? 그 회사는 상품을 수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고 그 다음에 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그걸로 해서 돈 벌고 그 다음에 챗GPT AI 모델을 통해서 구독료 받고 그걸 자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간접적으로 수익을 하고 이런 회사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관세 때문에 피해본다. 이거는 말이 안 맞죠. 그죠? 정말 말이 안 맞습니다. 다만 그것도 이제 전체 글로벌 경기가 퇴행해서 뭐 이렇게 지출이 전체적으로 줄어들면 경기 영향 받는 정도? 우리나라 은행주가 받는 영향 정도? 그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빅테크는 그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미국에도 이번에 설사 미국 시장이 많이 지금 만약 동반해서 내린다면 관세와 영향 없는 기업도 있어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음악 기업 관세랑 영향이 없어요. 스포티파이. 그럼 사실은 관세랑 무풍지대인 거예요. 경기 퇴행의 영향 정도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기 퇴행의 정도도 워낙 저가니까요. 무지 싸요. 그러니까 월 구독료가 우리 멜론의 그 구독료 비슷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뭐 경기 퇴행의 영향을 받을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바이오 기업들 이런 것도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팔란티어 같은 방산 기업들 이것도 관련이 없죠. 방산은 원래가 관세를 매기지 않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요. 같이 떨어지는데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는 미국 자체에 있는 방위산업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관세 영향이 없죠. 그죠? 관세 영향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해서 미국은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 기업들 한번 살펴볼게요. 중국은 가령 뭐 알리바바 미국 매출 비중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해요. 2% 3% 정도이고 BYD 미국 전기버스 공장이 거기 하나 있어요. 매출 비중이 뭐 1, 2% 정도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릴 이유가 없는 거죠. 샤오미도 미국 비중이 거의 현저히 낮아요. 근데 샤오미는 글로벌 소비자들이 미국 미워요 이래가지고 다른 핸드폰을 대체적으로 구매한다면 삼성 아니면 샤오미 폰을 사겠죠. 그죠? 그것도 펀더멘탈이 좋아질 여지를 또 가지고 있는 거고 중국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아까 MSCI 그거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사우스의 수출 비중이 높지 예를 들어 뭐 태국, 말레이시아, 그다음 브라질, 중동, 아프리카 이런 쪽의 매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수출을 이 상장 기업 기준으로 뭐 수출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막 그 기업들이 이익이 나빠지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중국 기업이 오히려 안전하다. 신기하죠, 그죠? 신기해. 기업 펀더멘탈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막연한 공포가 있죠. 아, 중국이 104% 보고받으면 중국 망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상은 안 그렇다. 안 그렇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나라별로 국가별 자산 배분을 하실 때 꼭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더해서 중국 정부가 패권 전쟁은 결국 기술 경쟁과 어떤 나라의 뭐 무역 수지 이런 것도 경쟁이지만 주식 시장의 안정성도 굉장히 그 판가름 지어지는 거예요. 민심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중국 시장을 그 안전하게 어느 정도 하방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 CIC 밑에 그 중국의 5개 은행 주인이에요. 지배주주. 그 국유 기업들 많이 가지고 있는 그 펀드를 통해서 그 회사를 통해서 ETF를 사고 있어요. 주식시장 이제 잘 안 내려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한 번 안 내리면요. 왜 주식시장에 공매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헤지펀드들. 롱숏 할 때 중국은 롱하고 다른 나라를 숏하겠죠. 돈은 정이 따라가지 않죠.
센 쪽으로 자꾸 붙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도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것도 그분들께서 마음을 열고 이제 가만히 살펴보시면 중국 기술들이 거의 미국 수준 다 따라왔어요. 오늘 아침에는 AI 기술도 1년 전에 미국을 100으로 놨을 때 중국이 9.3% 차이 났으니까 90.7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1.3 차이 나니까 98.5까지 올라왔대요. AI 쪽도. 그래서 이제는 만만치 않아요.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투자하실 때 그분들 정말로 가져서 해야 되고요. 이 관세 영향이 제법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요즘 또 이제 그 틱톡 갖고 이제 틱톡을 미국이 인수하게 해주면 중국 너네 관세 깎아줄게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좀 그 궁금하지 않나요? 왜 트럼프 대통령은 그 틱톡에 그렇게 목을 메고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그렇습니다. 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틱톡을 통해서 젊은 층들 표심을 얻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이용을 잘해요. 그런 그 정치적인 워딩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틱톡을 자기가 자기 지배하에 두고 싶은 거야. 자기 지배하에 두면 다음번에 정책을 하거나 이럴 때 여론을 자기 쪽으로 만들 수가 있어지니까. 그래서 틱톡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탐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나 안 팔아 지금. 그러려면 우리 뭐 관세 깎아줘 이래야 될 거고. 최악의 구간, 최악의 상황이 오늘이에요. 오늘이고 우리 인류는 공멸로 가지는 않죠, 그죠? 저는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디랑 타협했어요. 어디랑 이제 낮추기로 했어요. 몇 프로로 내리기로 했어요. 중국하고도 이제 협상을 해요. 이런 뉴스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시장은 껑충껑충 위로 달릴 거예요. 위로 달리는데 무슨 거 위주로 달리느냐? 관세 피해가 없고 또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지금은 펀더멘탈이 전혀 반영 안 돼요. 유수 한 줄에 왔다 갔다 그러는데 펀더멘탈이 반영돼서 성장 가능성이 있고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있는 그런 기업 위주로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이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뭐 시장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진짜 좋은 찬스인 거죠. 그죠? 그런 마음도 가진 채로 찬스를 얻는다고 몽땅 막 다 찔러 사시면 안 되고요.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주식을 많이 팔았죠.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받고 있어요. 저는 지금 주가 레벨에서는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다만 잘 골라서 사야 된다는 거죠. 고객 예탁금도 늘고 있고 이거는 우리 투자자들이 진짜 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막 올라갈 때 막 버블 만들 때 사는 것보다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리스크 관리할 때 이럴 때 사가지고 시간 기다리면 또 세상이 바뀌어요. 그럴 때 또 매물 내놓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또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바닥을 만들기 때문에 항상 바닥권에서는 개인은 사고 기관 외국인은 팔고 그러죠. 그것도 로스컷 규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그분들이 힘드시니까 이제 제가 늘 이제 끝 무렵에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용기 잃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리고 친구들이나 친한 분들 가족 간에 돈 좀 잃으셨다고 짜증내시고 이러면 안 돼요. 또 벌면 돼요. 벌면 돼요.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이제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